말도 안 돼. 설마. 이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안에서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강남역 2번 출구 앞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의 차가운 오후였어요.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뒤바뀌려 하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두 명의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김미나. 분명히 김미나야. 7년 전 헤어진 연인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 옆에 있던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 보였고 때때로 가슴을 만지며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죠. 여자아이는 오빠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지?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7살 정도로 보였어요. 쌍둥이 같았죠. 순간 남자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잠깐, 저 얼굴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2017년 봄,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김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문학과 3학년이었고 지우는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었죠. 너 정말 예쁘다, 미나야. 또 시작이네, 지우나. 미나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치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날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하지만 지훈이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는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미나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미나야. 알아. 그래도 가끔은 만날 수 있잖아. 미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사업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투자 유치, 직원 채용, 제품 개발. 연인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졌었죠. 2017년 10월에 그날이 떠올랐어요. 미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나 오늘 투자자 미팅 있어서 급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순간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어요. 지우는 당시 완전히 당황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은 안 돼, 미나야.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고. 지우는 당시 차갑게 말했었어요. 사업 성공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었죠. 아이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은 그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그게 언제인데?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정말 아니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나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마, 그때 미나가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산해보니 시기가 맞았습니다. 2017년 10월에 헤어졌고 지금 아이들이 7살이라면 여자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나의 얼굴에 자신의 눈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그냥 비슷할 뿐이야.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가 바뀐 거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502번 버스가 도착하자 미나가 아픈 아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미나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저 아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더 큰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 지우는 황급히 엑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보니 버스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지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확실히 알아봐야 해.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강남구의 한 탐정사무소를 찾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미나, 어제 강남역에서 봤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탐정 박정수는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어요. 차분하게 메모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친자 관계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입으로 말하니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정수는 효율적이었어요. 지훈이 본 502번 버스 노선을 추적해서 성북구 정릉동까지 따라갔습니다. 여기 원룸텔에 살고 있어요. 김미나 씨와 아이들 둘이서요. 며칠 후 받은 첫 번째 보고였어요. 지우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좁은 원룸텔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미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박정수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김현우, 김혜은. 둘 다 2017년 7월 15일생입니다. 지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2017년 7월. 자신이 미나와 헤어진 게 10월이었으니 임신 시기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김미나 씨가 혼자 출생신고를 하셨네요. 박정수의 말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어요. 김현우 군이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이라고 하네요. 심장 질환? 네,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김미나 씨가 매월 2번씩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미나 씨는 동대문구 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세요. 월 소득이 150만 원 정도입니다. 150만 원으로 아이 둘을? 그래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 보여요.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고르시고. 박정수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미나의 하루 일과가 눈에 보였어요.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저녁에 다시 데리러 와서 장보고. 더 놀라운 건 예은이었어요. 김혜은 양이 오빠를 많이 챙기더라고요. 7살인데 벌써 어른 같아요. 사진 속 예은이는 현우의 가방을 들어주고 현우가 힘들어하면 엄마에게 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런 어린아이가. 지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7살 아이가 이미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니. 2019년에 김미나 씨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까지? 네, 그 이후로는 정말 혼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나가 부모님마저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아픈 아이를 포함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현우 군이 작년에 2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박정수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혼자서 아픈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김미나 씨를 봤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지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밤중에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할 때 미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모든 보고를 들은 지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내 아이들이구나. 아이들 사진을 다시 보니 이제는 확실히 보였어요. 현우의 눈매, 예은이의 코 모양, 모든 게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우는 탐정사무소를 나서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도망친 책임을 미나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공한 사업가라는 자부심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차 안에서 지우는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미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안 돼, 미나야.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고. 지우나, 이건 우리 아이야. 하지만 자신은 냉정하게 거절했었죠. 미나야,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었어요. 그 후 미나에게서 연락이 없자 지우는 안도했었어요. 역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포기했구나.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확신했었습니다. 미나가 병원에 가서 모든 걸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다시 만나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나는 아이들을 낳아서 7년 동안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거야. 지우는 자신의 안일함이 부끄러웠어요. 미나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나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미나가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은 도망쳤는데 미나는 모든 걸 감당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우는 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자부심보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픈 아들, 일찍 철든 딸,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미나. 어떻게든 도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7년 전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면 미나가 받아들일까요? 일단 시도해봐야지. 지우는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미나가 거부하더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될 시간이었어요. 확신을 얻은 지우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펜트하우스의 커다란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현우와 예은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7년 전 카페에서 했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금은 정말 안 돼, 미나야.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고. 그때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도 생생했습니다. 지우나, 이건 우리 아이야. 다음 날 오피스에서 지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머릿속은 온통 미나와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대표님, 투자자 미팅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서 김 과장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 네. 알아서 해주세요. 평소 같으면 세세하게 챙겼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7년 전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어요. 미나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을 때 자신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나야,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연락해. 그리고 시계를 보며 자리를 뜨려 했죠. 미안하지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때도 지우는 냉정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었습니다. 미나는 정말 대단했구나. 지우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나가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을 했는지를, 자신이 도망친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아픈 아이를 돌보고 7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미나.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야?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현우가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훈을 괴롭혔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 속에서 현우는 항상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아픈데 내가 몰랐다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나가 혼자서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은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것도 마음 아팠어요. 7살 아이가 오빠를 챙기고 엄마를 걱정하고 심지어 비싼 건 사지 말자고 하는 모습.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 하는데. 예은이도 지훈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수 씨,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익명으로 김미나 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우 치료비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요. 박정수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치원이나 지역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익명 후원 형태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적으로 나서기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해맑은 유치원을 찾아갔어요. 원장 선생님과 조용히 면담을 했습니다. 현우, 예은이네 상황이 어떤가요? 두 아이 다 착한데. 현우가 아파서 가끔 결석을 해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지훈의 마음이 아팠어요. 익명으로 후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요즘 어려운 가정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감사하죠. 일주일 후 유치원에서 미나에게 연락이 갔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현우와 예은이를 위해 책과 장난감을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미나가 유치원에서 선물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미나는 고마워하면서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해주신 걸까요? 익명이라서 저희도 모르겠어요. 좋은 분이 계신가 봐요. 현우와 예은이는 선물을 받고 기뻐했어요. 특히 현우가 받은 공룡 도감을 보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지훈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누가 주신 거예요? 모르겠다, 예은아. 고마운 분이 계시나 봐.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도움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현우의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우는 병원 원무과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김현우 환자의 치료비를 익명으로 후원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미나는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현우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이런 도움들이 생기는 게 이상했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니까요. 지우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조금씩 만족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곧 깨달았어요. 이런 간접적인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도울 수는 없어.
자신은 현우와 예은이의 아버지였어요. 진짜 아버지라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픈 현우를 직접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해. 미나가 거부하더라도 지우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뒤에 숨어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7년 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해야 했어요. 미나가 화를 낼 거야. 당연히 거부할 거고.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야 했어요. 현우의 아픈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야. 지우는 펜을 들고 종이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미나에게 접근할지, 어떤 말로 사과할지. 모든 게 어렵고 두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될 시간이었거든요. 지우는 며칠 동안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미나와 아이들의 정보가 적힌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집으로 찾아가기,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기, 미나의 직장으로 가기.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모든 방법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지우는 해맑은 유치원 근처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오후 6시쯤 유치원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미나가 나타났어요. 지친 표정으로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매일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구나. 잠시 후 미나가 현우와 예은이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현우는 여전히 창백해 보였고 예은이는 오빠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슬금슬금 따라갔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예은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미나가 뒤돌아보는 순간 지우는 황급히 근처 편의점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미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며칠 후 지우는 미나가 자주 가는 마트에서 기다렸어요.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미나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과연 7시쯤 미나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지우는 멀찍이 따라가며 관찰했습니다. 저런 걸 사는구나. 미나는 할인 상품 위주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현우가 과자를 달라고 하자 고민하다가 가장 저렴한 걸로 골라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미나 바로 뒤에서 계산을 기다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미나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괜찮아? 미나가 걱정스럽게 현우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예은이도 오빠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나 가족이 마트를 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현우가 정기 검진을 받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소아심장외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미나가 현우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현우는 병원에 오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자주 와야 하는구나. 지우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미나와 현우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의사가 미나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군 상태가 조금 나빠진 것 같아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자주요? 2주에 한 번씩 와주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시고요.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의사가 가고 나자 미나는 현우를 꽉 안아줬어요. 어린 현우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현우야. 엄마가 눈이 아파서 그래. 하지만 미나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다가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나와 현우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지훈도 급하게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지우는 미나와 현우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현우는 피곤해 보였고 미나는 여전히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지우는 여러 번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미나와 현우가 먼저 내렸어요. 병원 로비에서 현우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현우야. 미나가 황급히 현우를 일으켰습니다.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현우야. 천천히 숨 쉬어.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 순간 미나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어요. 지훈? 미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어요. 미나야. 오랜만이야. 왜 여기 있어? 미나는 현우를 품에 안고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기를 미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현우가 많이 아픈가 봐?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미나는 냉담하게 답했어요. 상관없을 거야. 남의 일이니까. 미나야 나는 지훈아 7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관심 있는 척 하지 마. 미나의 말은 차가웠어요. 그때 현우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지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의 아빠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나는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 그런데 엄마가 울었는데? 현우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현우야 가자. 미나가 현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미나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하지만 현우가 지훈아 7년 전에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낙태하라고 돈 던져준 게 너 아니었어?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했으면서. 미나야, 그때는 뭐? 어렸어서? 몰랐어서?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가 준 그 더러운 돈 찢어서 버렸어. 그리고 혼자서 이 아이들을 낳았어. 미나야,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진짜로 아이를 낳았는지 몰랐다고? 네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게 아니야. 연락이 없어서. 연락? 누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나가 비웃었어요. 네가 그렇게 차갑게 나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연락해? 지훈아, 네가 회사 성공시키는 동안 나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현우가 아픈 것도 혼자 감당했고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혼자 이겨냈어. 미나야, 7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미나 품에 안겨 있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닮은 아이, 아픈 아이. 현우야, 괜찮아? 지훈이 현우에게 말을 걸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자주 이래요. 자주? 지훈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지훈아, 현우한테 말 걸지 마.
미나가 현우를 더 꽉 안았어요. 미나야, 나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 도움? 7년 늦었어. 미나는 현우를 안고 택시를 잡았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현우한테 혼란만 줄 뿐이야. 택시에 오르면서 미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는 네가 없어도 잘 살고 있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갔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에 혼자 서 있는 지훈은 막막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미나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야. 7년 전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 미나의 분노가 이해됐어요. 낙태를 권유하고 돈까지 건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현우의 아픈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미나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과 가까워질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게 어려워 보였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지우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나의 분노는 당연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사무실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직접적인 접근은 실패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해야 했습니다. 특히 현우의 아픈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병원 로비에서 주저앉았던 모습, 숨을 헐떡이던 모습,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우는 멀리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매일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우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저 모든 걸 감당하고 있구나.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미나의 차가운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나가 평소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 있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과 급하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미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유치원에서 현우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미나가 달려가서 현우를 받쳤어요. 현우는 엄마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선생님,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네, 일을 구부를까요? 아니에요. 택시 잡을게요. 미나가 급하게 도로로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지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차에서 급하게 내려 미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나야, 내 차로 가자. 지훈? 미나는 당황했지만 현우의 상태가 심각해서 거부할 겨를이 없었어요. 병원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어. 빨리. 지우는 현우를 안고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미나와 예은이도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는 계속 숨을 헐떡였어요. 미나가 뒷좌석에서 현우를 안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지우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운전했어요. 신호등도 무시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빨간불인데 괜찮아요? 예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예은아. 오빠가 아파서 급해. 지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현우를 안고 뛰어들어갔어요. 응급환자예요.
심장 환자입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침대를 가져왔어요. 현우를 침대에 눕히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응급실 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예은이도 무서워하며 엄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미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예은이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함부로 말을 걸기엔 아직 관계가 어색했거든요. 현우 오빠 괜찮을까요? 예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야, 예은아. 지훈이 대답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엄마고요. 미나가 일어서며 지훈을 보았어요.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욱은 상태가 좀 심각해요.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미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심방 중격결손이 자연적으로 다치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수술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 검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미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지훈이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거예요. 정확한 건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자 미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지? 돈은 어디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미나를 보며 지훈의 마음이 아팠어요. 미나야, 내가 도와줄게. 뭐? 수술비 내가 낼게. 미나가 지훈을 쳐다봤어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현우는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지훈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7년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잖아.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네가 성공해서? 미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진심으로. 진심? 7년 전에도 돈 얘기했잖아. 미나는 일어서서 지훈을 노려봤어요. 그때 예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오빠 도와준다는 건데 왜 화내요? 예은아, 넌 몰라. 저는 알고 싶어요. 아저씨가 누구예요? 예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나와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현우 군이 깨어났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현우야. 엄마 여기 있어. 미나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가 지훈을 발견했어요. 아저씨도 왔어요? 응, 현우야. 괜찮아? 조금 아파요. 그런데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맞아.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지훈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현우가 다시 잠들자 세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미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응? 아까는 고마웠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현우 수술비는 받을게.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지훈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네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회성 도움이 되면 안 돼. 무슨 뜻이야? 진짜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제대로 해.
7년 전처럼 갑자기 사라지거나 힘들어지면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 미나가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면 그때는 정말 용서 안 해. 알겠어. 절대 그러지 않을게. 믿어봐도 되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명해 보일게. 예은이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오빠 수술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예은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미나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훈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병원에 남았어요. 미나와 예은이도 현우 곁을 지켰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도 돼. 내가 여기 있을게. 아니야. 나도 여기 있을 거야. 미나는 완고했어요. 하지만 지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세 명이 현우를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의사는 며칠 더 지켜본 후 수술 날짜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미나야, 당분간 내가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게 해줄게. 고마워. 미나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날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현우의 수술이 일주일 후로 정해졌어요. 그 사이 지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현우를 돌봤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도움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현우가 병침에서 밝게 웃었어요. 지훈을 보는 현우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친근해진 것 같았습니다. 응, 현우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현우의 대답에 지훈은 안도했어요. 예은이는 지훈에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지훈과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엄마 친구예요? 그래, 예은아. 지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그럼 왜 엄마가 아저씨 보면 가끔 슬퍼 보여요? 예은이의 예리한 질문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어른들은 가끔 복잡한 감정이 있어. 예은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며칠이 지나면서 미나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우가 네가 있으면 더 안정되는 것 같아. 정말? 응. 아무래도 남자가 있으니까 의지가 되나 봐. 미나의 말에 지우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미나야, 나는 정말. 아직은 말하지 마. 현우 수술 끝나고 생각해 볼게. 드디어 현우의 수술 날이 왔어요. 새벽 일찍부터 지우는 병원에 도착해서 미나와 예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지?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어.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로 긴장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현우를 배웅하면서 세 사람 모두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수술 대기실에서 4시간 동안 기다리는 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미나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고 예은이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 오빠 괜찮을까요? 예은이가 지훈에게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셨잖아. 지훈이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저씨가 있으니까 더 든든해요. 예은이의 말에 미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합병증도 없었고요. 정말요?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네, 이제 회복만 잘 되면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지훈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수술 후 현우는 회복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지우는 밤새 병원에 남아서 미나와 교대로 현우를 지켰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새벽 3시쯤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네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야.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워. 미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현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제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친구들하고 같이 뛸 수 있어요? 현우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며 지우는 뿌듯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해야 해. 일주일 후 현우는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의사는 집에서 2주 정도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언제부터 갈 수 있어요? 한 달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현우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훈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까지만 데려다 줘. 알겠어. 차 안에서 현우와 예은이는 신이 나 있었어요. 오빠가 건강해졌다는 게 그렇게 기뻤나 봅니다. 엄마, 이제 오빠랑 같이 놀 수 있어요? 응, 예은아.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해. 성북구 정릉동의 원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사는 곳을 직접 봤어요. 생각보다 더 좁고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아이 둘이서 살고 있구나. 마음이 아팠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지훈아,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 천만에. 그런데 미나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들어올래? 지훈은 처음으로 미나와 아이들의 집에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현우와 예은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에는 아이들의 학용품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좁지만 우리한테는 충분해. 미나가 약간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 따뜻해 보여. 지훈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현우는 침대에서 쉬었고 예은이는 지훈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저씨,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엄마와 현우, 예은이 3명만 그려져 있었어요. 예쁘게 그렸네. 다음에는 아저씨도 그려줄까요? 예은이의 말에 미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미나와 지훈은 작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할게. 응. 아직도 네가 다시 사라질까봐 무서워. 미나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만약, 정말 만약에 네가 진심이라면. 미나가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허락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만. 그리고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 다음 주 토요일 지우는 약속된 시간에 미나의 집을 찾았어요. 현우의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공원에 가고 싶어요. 현우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이 산책은 괜찮다고 했어요. 미나도 동의했어요. 근처 작은 공원에서 4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현우는 아직 뛸 수는 없었지만 벤치에 앉아서 예은이가 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곧 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지훈이 현우 옆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저씨랑 축구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공원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예은이가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예은아.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나의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우는 조금 피곤해했어요. 지우는 현우를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저씨, 다음 주에도 와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올게. 엄마, 아저씨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현우가 미나에게 물어봤어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돌아간 후 미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보였거든요. 정말 변한 걸까? 특히 현우가 지훈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조금씩 지켜봐야겠어. 미나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다짐했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자. 오늘 하루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미나의 마음도 천천히 녹여가자. 지우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토요일이 지훈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됐어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을 기다리며 아이들과 뭘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나도 점점 지훈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조급해하지 말자.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훈과 아이들의 토요일 만남이 시작된 지 2달이 흘렀어요. 현우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예은이가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이제는 지훈을 보는 게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 어디요? 현우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지훈은 아이들을 어린이 박물관에 데려갔어요. 현우가 좋아하는 공룡 전시도 있고 예은이가 좋아할 만한 체험 공간도 많았거든요. 우와, 진짜 공룡뼈다. 현우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보며 신이 났어요. 저거 정말 커요. 예은이도 놀라워했습니다. 미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곳에 데려올 엄두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체험관에서 현우가 갑자기 지훈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아이 없어요? 응? 왜? 우리랑 놀아주는 걸 보니까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현우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저씨한테는 너희가 있잖아. 저희요? 예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나는 지훈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억지로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현우가 힘들어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예은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미나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정말 변한 걸까?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박물관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평범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예은이가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예은아. 아저씨도 맛있어요? 현우가 지훈에게 물어봤어요. 응, 정말 맛있어. 현우는 어때?
저도 맛있어요. 오빠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에 예은이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예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예은아. 미나가 달려갔지만 지훈이 더 빨랐어요. 예은이를 안아 올리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괜찮아, 예은아. 아저씨가 있어. 아파요. 응, 알아.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근처 약국에서 밴드와 소독약을 사서 예은이의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지훈의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안 아파? 조금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예은이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우리 예은이가 정말 용감하네. 지훈이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미나는 이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조용한 가운데 미나와 지훈이 대화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뭐가?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 미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행복했어. 지훈아. 응? 혹시 이거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럽긴커녕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야. 지훈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7년 동안 내가 뭘 놓쳤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응. 성공이니 돈이니 하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가족이 없으면. 미나는 지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 뭐가? 언젠가 네가 지쳐서 떠날까 봐. 미나야, 내가 약속할게.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저버리지 않을 거고. 정말? 정말이야. 이번엔 다르다고. 미나는 지훈의 눈을 바라봤어요. 7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줘. 아직은 조심스러워. 알겠어. 기다릴게.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미나는 혼자 생각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현우가 지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 아저씨는 언제 또 와요? 아저씨랑 또 공원 가고 싶어요. 예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 사람은 누구야? 아저씨요. 이제 아저씨도 우리 가족 같아요. 현우의 순진한 말에 미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네. 예은이도 점점 지훈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엄마, 아저씨는 왜 우리랑만 놀아요? 응? 무슨 뜻이야? 다른 아이들은 없어요? 아저씨 아이들? 예은이의 질문에 미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른들 사정은 복잡해, 예은아. 그럼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예은이의 말에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미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들은 분명히 지훈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속 거부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7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다음 토요일 지훈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미나야, 이번엔 내 집에 올래? 네 집에? 응. 아이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아저씨는 어디 사냐고. 미나는 망설였어요. 지훈의 집에 간다는 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였거든요. 글쎄, 억지로는 안 할게.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결국 미나는 아이들과 함께
지훈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넓은 거실과 멋진 전망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커요. 창문도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현우와 예은이가 신나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미나는 지훈의 집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역시 성공한 사람답게 멋진 집이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줬어요. 간단한 스파게티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가 요리도 할 줄 알아요? 예은이가 신기해했어요. 조금은 할 줄 알아. 하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을 거야.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아이들은 지훈의 집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질문했고, 지훈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살아요? 현우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원래는 가족과 함께 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왜 혼자예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지훈의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서 피곤했나 봅니다. 미나와 지훈은 조용히 베란다에서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특히 현우가. 미나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훈아. 미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은 무서워. 7년 전의 일이 자꾸 떠올라. 이해해. 하지만 나는 정말 변했어. 어떻게 확신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미나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정말 변한 것 같긴 했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미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게.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하는 건 내가 준비됐을 때. 그 전까지는 기다려줘. 알겠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아이들과의 관계는 유지해줘. 이제 아이들이 널 아빠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지훈이 정말 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도 지훈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고 무엇보다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미나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요. 지훈과 아이들의 만남이 시작된 지 5개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가끔 만나게 됐습니다. 현우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돼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어느 날 예은이가 실수로 지훈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깜짝 놀란 예은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저씨라고 해야 하는데. 지훈의 가슴은 벅찼지만 미나의 표정을 보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던 학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미나는 막막했어요.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제약이 많았거든요. 미나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미나는 여전히 지훈의 도움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며칠 후 토요일 지훈이 미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미나의 대학 동창인 수연이었습니다. 미나야, 이분이 그 사람이야? 수연이 지훈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미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지훈이 인사했지만 수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수연이 지훈에게 따져 물었어요. 7년 전에 미나를 버린 게 당신이죠? 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이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심? 7년 전에도 그랬겠죠.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나야, 정신 차려. 또 똑같은 실수하려고. 수연이 미나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이제는 달라. 뭐가 달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게 아니야. 미나야, 한 번 배신한 남자는 또 배신해. 특히 아이들한테 상처 주면 어떻게 하려고? 수연의 말에 미나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이 남자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해? 수연이 계속 의심을 부추겼어요. 성공한 남자들은 다 그래. 잠깐 흥미 생기면 관심 보이다가 지루해지면 떠나버려. 그런 게 아닐 거야. 확신해? 아이들이 커서 말썽 부리고 힘들어지면 그때도 같은 마음일까?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저씨랑 축구하러 가도 돼요? 현우야, 오늘은. 왜요? 아저씨가 축구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현우가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 끼어들었어요. 현우야, 아저씨는 바쁜 분이야. 맨날 놀아줄 수 없어. 왜요? 현우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연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훈이 나섰어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요. 장난이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떠나세요. 지금 당장 아이들 앞에서 사라져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수연의 말에 지우는 당황했어요. 수연의 말을 듣고 미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지훈이 계속 같은 마음일까? 아이들이 더 커서 힘들어져도 포기하지 않을까? 지훈아, 오늘은 좀 일찍 가줄래? 미나야, 시간이 필요해. 수연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지훈은 실망했지만 미나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훈이 떠난 후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아저씨 왜 갔어요? 오늘은 바쁘시나 봐. 언제 또 와요? 예은이가 아쉬워했어요. 모르겠다. 미나의 대답에 아이들은 실망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훈과 미나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미나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고, 미나는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지훈을 찾았어요. 엄마, 아저씨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안 와요? 현우와 예은이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갑자기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수술 후유증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현우야, 어디가 아파? 그냥 아저씨가 보고 싶어요. 현우의 말에 미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저씨한테 전화해도 돼요? 현우야, 아저씨가 아픈 줄 알고 걱정돼요. 예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자꾸 울었어요. 예은아, 왜 울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예은아,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안 돼요? 예은이의 질문에 미나는 답할 수 없었어요. 수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아이들의 상태를 봤어요. 애들이 왜 이래? 지훈이를 찾고 있어. 역시 아이들이 너무 의존하게 됐네. 수연은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끊는 게 나아. 더 깊어지기 전에. 하지만 미나는 아이들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미나는 깨달았어요. 지훈이 없는 며칠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지훈이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미 지훈은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한편 지훈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무실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현우와 예은이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아이들이 나를 찾고 있을까? 일주일째 되는 날 예은이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미나가 급하게 유치원에 달려갔어요. 골절은 아니고 삐끗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미나는 혼자서 예은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병원에서 예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예은아, 아저씨가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예은이의 간절한 부탁에 미나는 망설였어요. 제발, 아저씨한테 전화해 주세요. 결국 미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야? 지훈아, 예은이가 다쳤어. 병원에 있는데. 어느 병원? 지금 갈게. 지훈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예은아, 아저씨. 예은이가 지훈을 보자마자 울음을 그쳤어요. 많이 아파? 이제 안 아파요. 아저씨가 왔으니까. 예은이가 지훈을 보고 금세 안정되는 모습을 보며 미나는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수연의 말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지훈아, 미안해. 뭐가? 네가 진심인 걸 알면서도 의심했어. 예은이가 잠든 후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아,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아. 정말? 응. 현우와 예은이. 너를 아빠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시작해볼까? 미나의 말에 지훈은 감격했어요. 미나야,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알아. 이미 증명했잖아. 무엇보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반대와 의심이라는 마지막 시련을 이겨낸 후 지훈과 미나는 서로에 대한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완전한 가족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예은이가 태어난 다음 주 미나는 지훈과 함께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됐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고야.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력이 좋아. 지훈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무섭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함께 하니까 괜찮을 거야. 토요일 오후 지훈은 아이들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한강공원의 넓은 잔디밭이었습니다. 피크닉 매트를 깔고 네 사람이 둥글게 앉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한 곳에 왔어요? 현우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저씨랑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요? 예은이도 관심을 보였어요. 현우야, 예은아, 너희들 아저씨 좋아하지?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네, 정말 좋아해요.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아저씨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떨까? 정말요? 매일요? 현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지훈이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현우야, 예은아, 사실 아저씨는 너희들의 아빠야.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예은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응, 정말 아빠야. 그럼 왜 지금까지 아저씨라고 했어요? 현우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그건 아빠가 예전에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지훈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빠는 어리석었어.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엄마랑 헤어진 거예요? 예은이가 물어봤어요. 맞아.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그럼 지금은 왜 왔어요? 현우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을 우연히 봤는데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놓쳤는지. 우리를 몰랐어요? 응, 몰랐어.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너희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빠, 그럼 우리도 진짜 가족이에요? 현우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럼 엄마랑 아빠는 결혼해요? 예은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미나와 지훈이 당황했어요.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야. 지훈이 미나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랑 결혼해요. 저도 찬성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너희들이 정말 괜찮다면. 미나가 수줍게 말했어요. 엄마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해. 정말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서. 미나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야호.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예은이가 뛰어올라 기뻐했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현우도 두 사람을 꽉 안아줬어요. 한강의 넓은 잔디밭에서 네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 주부터 네 사람은 함께 살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 좋겠어. 그리고 현우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네 사람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드디어 성북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찾았어요. 마당도 있고 아이들 방도 따로 있는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좋아요. 마당에서 축구할 수 있어요. 현우가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저는 이 방 쓸래요. 예은이도 자신의 방을 정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미나는 원룸텔에서의 추억들을 정리했어요.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버텨온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응, 우리 모두 함께. 지훈이 미나의 어깨를 감쌌어요. 고마워, 지훈아. 내가 더 고마워. 기회를 줘서. 지훈은 정식으로 아이들을 인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미나와 상의해서 아이들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현우, 이예은. 우리 아이들이구나. 새로운 호적 등본을 보며 지훈은 감격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밤,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잤어요. 아직 가구가 다 오지 않아서 매트리스만 깔고 누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응, 매일 볼 수 있어. 좋아요. 현우가 지훈의 팔을 베고 잠들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미나와 지훈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정말 꿈 같아. 나도.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그때의 우리는 정말 어렸었네.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몇 달 후 지훈과 미나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반지 가져다 드릴까요? 현우가 반지 베어러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꽃 뿌리고 싶어요. 예은이도 적극적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현우와 예은이가 정장을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예쁜 가족이었거든요. 신부 입장. 예은이가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었고 현우가 반지를 들고 따라왔어요. 미나는 아이들과 함께 입장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지훈, 당신은 김미나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김미나, 당신은 이지훈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을 듣고 현우와 예은이가 박수를 쳤어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서약도 있었어요. 현우야, 예은아, 아빠가 약속할게. 평생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킬게. 우리도 약속해요. 아빠, 엄마 사랑할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약속에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에 함께 저녁 먹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다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축구 가르쳐줘요. 아빠, 저는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지훈에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마당에서 네 사람이 함께 놀고 있을 때 지훈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진짜 성공이었던 거예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미나가 물어봤어요. 그냥 행복해서. 나도. 1년 후 현우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축구팀에서 뛰고 있었어요. 예은이는 피아노를 배우며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미나는 새로운 학원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축구 경기 꼭 와야 해요. 당연하지. 아빠가 빠질 리 없잖아. 저 피아노 발표회도 와야 해요. 그것도 당연히 갈 거야. 저녁 식탁에서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지훈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좋았어요. 친구들이 아빠 멋있다고 했어요. 저도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예쁘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나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일상이었거든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부심보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네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지훈과 용서를 선택한 미나, 그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족을 완성한 현우와 예은이. 이제 그들은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